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는 거야? 지원하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아버님 성공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머님들 중학생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춘기를 잘 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춘기를 겪고 아무래도 계속 어려움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잘 유지해 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매년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가 있는데 이제 중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니들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상고를 가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자사고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전에는 제가 영재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해요. 입시 전략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되게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입시를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정말 성심성의껏 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진짜 아닌 것 같죠? 보통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설정을 하세요. 아이의 꿈을. 그래서 너는 상상고를 왜 가고 싶니? 엄마가 가고 싶냐? 네가 가고 싶냐?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가고 싶은 게 솔직히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은 상상고 왜 가니? 그러면 의대 가려고 가죠. 그래요. 뭐 작년에 올해 154명을 의대만 갔다라고 쳐요. 그래서 뭐 그 재수생 포함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복 합격까지 합쳐서라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학교가 그냥 어떻게 된다? 잘 보내니까 그냥 내가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과는 뭘 해야 된다? 빡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갖다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거. 물론 수시는 콩고물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우선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반드시 끼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첫 입시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해요. 그래서 잘 돼야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설정해 놓은 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합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주된 제일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꼭 성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봐줘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아이들이 꼭 합격하려고 하니까 수업을 많이 깔아야지 우리도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독특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오면 7월 달부터 우리 수업을 하죠. 그럼 어머님들 아이들이 긴장감이 들 것 같으세요? 그냥 앉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 해봐. 오호 신기한 거 하는구만. 그래 한번 내가 꾸준히 들어줄게. 자 필기하자. 남학생들이 보편적인 습성이 그거죠. 필기 그래 줄여. 답 접고 이렇게 또 감상하십니다. 잘 적었니?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클릭을 열심히 해줍니다. 처음에는 한 4시간 정도 하고요. 끝에는 한 11시간 정도 해줬네요. 정말 클리닉을 갖다가 애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보냐면 너 공부했냐? 정말 숙제했냐? 숙제 검사를 갖다가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클리닉에서 다 하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누가 가르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성적표 나가죠?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으면 잘해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잘해줘야겠죠? 아직도 저한테 떨어진 애들조차도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쪽팔리게 공부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안 하면 안 합니다. 제가 죽을 똥말똥하게 수업을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에 긴장 안 합니다. 어머님들 처음에 자소서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민주쌤 경험이 워낙 많으신데 자소서 써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보시지 마세요. 보시면 좌절하십니다. 얘가 초등이야, 중등이야.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요. 아셨죠? 글 쓰는 거. 그리고 이과형이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죽을 똥말똥 하는 것을 보여줘야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전부 다 드릴 겁니다. 교재, 면접, 자료, 동기부여, 학업, 의식, 고치부터 제가 모든 거는 책임지고 전부 다 해드릴게요. 저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파이만의 수학 경시랑 입시 팀장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원에서는 부원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입시까지 제가 다 담당했고요. 그리고 나다워 학원에서는 제가 중등부 원장 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선생님보다도 경력으로는 제가 절대로 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은 어쨌든 상상고에서 창의융합 수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입자소서, 입시 수학, 그 다음에 보고서 컨설팅 등 제가 컨설팅은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고 학술제 담당해서 보고서 쓰는 것도 가르치고 있고요. 상상고, 민사고, 하나고, 고등도 내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 걸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국 고등학생들 제가 AP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SAT도 가르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잡다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것은 그래도 충분히 많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야지 애들이 변화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애들 변화 절대로 안 해요.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건 다 공유해 드린다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이거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성적표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이렇게 성적 체크하고 그다음에 성적 쭉 나갑니다. 그리고 뭐 개인 면접이나 개별 면접 같은 거 제가 다 만들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상상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시콜콜한 걸 잘 물어보던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면 지성덕성 야성을 조화된 지성덕성 야성이 뭔 줄 아십니까? 뭐게 상상고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니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설정한 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홈페이지 가면 돼 있어요. 지도자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학습 습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보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해요. 제가 안 시키잖아요. 애들이 할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제가 면접 보기 전날까지 계속 홈페이지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뭘 중요시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가라고 해도 잘 안 보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문제를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총점 나가고 지필고사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멘트 다 나가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뭐 황금비의 실생활에 대한 문제들이다 아니면 특수각에 대한 문제들 자소서에 썼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전부 다 관리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상상고를 지원하게 된 계기, 이거 작년에 물어봤어요.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이유, 실생활의 예시,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물어봤어요. 원래는 잘 물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하다 할 게 없으면 물어본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내 까먹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면접 우리 아이들 한 거 이렇게 영상 찍은 거거든요. 제가 올해는 아이들 그 멘트까지 요약본까지 다 만들어서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 찍고 보내주는데 지금은 줌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영상으로 다 찍을까 말까는 지금 고민입니다. 근데 대신 요약본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보세요. 보충자료라고 돼 있죠. 교재 말고도 제가 보충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럼 다 못 풀죠. 그럼 제가 따로 동영상까지 찍어서 아이들한테 심지어는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회수를 봅니다. 그리고 시청 시간 봅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랄지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정말 안 봐요. 그래서 뭘 합니까? 클리닉을 왜 11시간이나 했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보충자료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 그걸 한번 네가 풀어보는 거야. 안 봤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인 거야. 양아치야.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내준 거 이렇게 줄줄이 나와요. 클리닉 초기에는 4시간 정도 했어요. 한 3회차부터 보통 많이 하는데요. 주당 한 11시간까지 해줬습니다. 이거 초기에 했던 건데 이렇게 화요일 날, 일요일 날 잡아서 제가 줄줄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줄 건데 네가 내가 해주는 만큼 안 하면 네가 학생이냐? 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수업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잘 가르쳐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전부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교재 중에서 이렇게 질문해서 다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없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뭐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동영상 어머님들께도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갖다가 어디까지 보내드릴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다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보내드리는 걸 보편화시키는 쪽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이핑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타이핑은 어쨌든 언어는 그냥 수학은 대신 문제가 타이핑을 갖다가 우리 요즘에 그 AI가 전부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수학은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거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상상고 소개와 전략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상고 여기 있죠.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27명인데 수시 정시에서 어쨌든 정시가 이렇게 수시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학교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수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는 안타깝게도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뭘 배웠느냐, 무엇을 공부했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기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생기부를 갖다 되게 잘 써줘요.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를 갖다 서열화하는 데 있어서 학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들이 대학에다가 자기네 성적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대학교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들이 지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열화가 쫙 되잖아요. 지들이 서열화를 시켰어요. 서열화를 시켜서 대학은 학종이라는 것은 선배가 어떤 위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상고가 그걸 갖다가 극복함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상고가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고가 예를 들어서 고3 때 수학적 사고와 적분을 들어요. 그럼 수학적 사고와 적분을 들은 학교가 어디겠어요? 얘네죠 뭐. 그리고 얘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있어요? 상산셉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공공셉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면접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공셉이라고 돼 있는데 넌 어느 학교니?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열화까지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고 예전부터 선배들이 닦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얘네 진짜 생기부 지금 되게 잘 써주거든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이거는 아직은 올해 게 안 나와서 제가 이걸 갖다 올려놓긴 한 건데 이게 바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적분이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아까 전에 원장님이 얘기했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수만큼 엉덩이를 깔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고민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갖다가 조금 이따 우리 과학 선생님 나오실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과학 선생님 제가 되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공부 같이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클리닉 막 하잖아요. 그럼 과학 선생님도 안 해주세요. 근데 저희 과학 선생님은 죽으라고 해주십니다. 제가 저런 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학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고 이거 어디서 벤치마킹 한 거는 외대부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외대부고가 치킨으로 따지면 반반 치킨이잖아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죠? 왜냐하면 정시랑 수시 잘 보내는 학교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실 때 생명 선생님이신데 상상고 생명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에 넘치세요. 의욕에 넘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문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과학을 갖다 열심히 찍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좋아하잖아요. 상상고를. 거지 같은 성적이라도 잘 받아줍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자 볼게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와 적분을 들어. 그러면 야 고3 때 그걸 들어가지고 정시형 학교라는데 애들을 갖다가 대학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주면 지수론과 함수, 삼각함수, 수열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그죠? 미분 적분이지 뭐. 그죠? 수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수원이랑 지금으로 따지면 미적분이에요. 어머니 보세요. 이거 상상고잖아요. EBS 수능 특강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야 고3 때 뭔가 연구형 과목인 줄 알았더니 얘네는 꼼수가 강해. 어머니 근데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가 저런데 고민을 안 하는 고등학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쫄 필요 없어요. 보십시오. 보면 국어가 90점대가 55%냐 이거 작년 거 14%죠? 야 그럼 하나 틀리면 성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러면 죽으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영어 죽으라고 어렵다면서요. 미친 듯이 어렵다면서. 보세요. 28%인데 그럼 죽으라고 어렵냐? 그냥 못할 정도가 아니다. 뭐 가가지고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다.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다. 제가 수학 가르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균 77이죠. 표준 편차가 11이면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적을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된다? 가능하면 평균의 위쪽으로 받는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수행평가요. 배움평가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이 저희는 지금 뭐 때문에 뭐였어요? 상상고를 가서 면접에서 합격하자잖아요. 학교의 성향을 좀 봅시다. 이게 그럼 과연 방목장의 세로 길이의 넓이와 세로의 길이와 넓이 관계. 올해 뭐였죠? 주소 나와 있고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넓이에 대해서 나왔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랑 그렇게 틀리냐? 안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상고 선생님이 어떤 성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량평가죠. 역량평가는 뭐냐 하면 독서에 관한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자 볼게요. 배움평가 역량평가고 중간고사 30, 수행평가 40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답형, 서술형 그리고 독서, 서평을 중요시하는 학교다. 이 학교가 왜 독서 면접을 보니라고 하시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그죠? 자, 고입에 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28일 날 사회통합 면접, 그 다음에 지원 접수는 12월 1일. 즉 12월 달 시작하면 우리 뭐예요? 접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출하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을 보는데 작년은 빨랐다. 작년에 빨랐던 이유는 학교에 뭐가 나왔어요? 성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 뜯어서 공사를 하느라고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는 바람에 겨울방학 때문에 밀려서 앞으로 온 겁니다. 20일 정도 계열의 원래는 면접을 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합격자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자, 원래는 좀 더 많았었는데 좀 줄였죠. 161명에 78명. 보통 학교 생활 우수자 영역이 제일 많죠.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글로벌 태권도 영역은 6명, 4명이죠. 지원하시는 거 별로 권장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태권도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도 저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몇 명만 더 지원하면 지원율이 7대1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치가 되면 여기를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1단계는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외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보편적으로 학교 전체의 경쟁률이 2점대잖아요. 약간 넘으면 다 뽑습니다. 단 성적이 너무 안 좋지 않은 이상 CC, BB, CC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웬만해서 다 뽑습니다. 2단계는 뭐 봐요? 면접. 창의융합 면접, 인성 독서 면접 봅니다. 그죠? 우리 어디까지 해요?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까지 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자사고 면접이 몇 월이었다? 10월이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됐다? 그때 성적 산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까지밖에 안 본 겁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원래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기부에서 펼쳐놓으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면접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재작년에는 우리 그거 성적에는 안 넣을 건데요.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전부 다 난리가 났죠. 어머님들이. 안 본다면 니네 왜 봐? 그래서 그 다음 설명회 때 얘기했죠. 안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보이니까 그래도 좀 관리는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쪽팔리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3학년 2학기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볼게요. 이게 2021학년도거든요. 173명이죠. 인원수가 변했어요. 그죠? 161명으로 줄였죠. 학교가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남녀 다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2022학년도 이거는 시작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 날에 1.31대였고, 경쟁률이 1.63대 1, 여자는 1.8에서 2.4, 그래서 1.89 정도의 2022학년도였어요. 이 정도쯤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떻게 돼요? 1.46 첫날에 지원했던 애들이 1.71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게 최종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2.26 정도 됐네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얘죠. 그래서 최종 볼까요? 이때는 1.88, 2.69였어요. 여기서 서류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이 정도가 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9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넘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2.2죠. 그럼 여자가 2.85입니다. 늘었죠. 그죠? 1.88이 2.69에서 늘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이 어떻게 해요? 2.18입니다. 정말 거지 같지 않는 이상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류는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관심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사고 경쟁률은 극적으로 막 변화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외대부고건, 하나고건, 민사고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면접 어떻게 합니까? 첫 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이 300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야, 그럼 내신이 300인데 그리고 면접은 100인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자, 얘는 출결상학 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60, 40인데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자소서는 아까 전에 민주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왜 제가 자소서를 다시 얘기하냐면 저도 수학에서는 어쨌거나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얘입니다. 얘가 천자예요. 얘는 500자죠. 얘는 300자, 300자, 300자에서 3개입니다. 얘가 뭐예요? 학습 영역입니다. 얘가 뭐예요? 인성 영역이죠. 얘는 무슨 영역입니까? 독서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글 자수가 많은 게 누굽니까? 얘죠. 그럼 대놓고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얘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면접에서 자소서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1번이 뭐였나요? 학습 영역이었죠. 2번이 뭐였습니까? 얘였습니다. 3번이 뭐였나요? 얘였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뭘 합니까? 학습 경험과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 배우고 뭘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철저하게 검증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머님들.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만 봅시다. 20, 30, 50이요. 2대 3대 5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여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표에서 2학년 1학기 과목 점수와 그 다음에 표에서 해당하는 성취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돼 있는데 20점이는데 10점이네? 반영을 줄였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2학년 1학기 때 A, B 차가 얼마가 돼 있냐면 0.8입니다. 아셨습니까? 0.8이에요. 어머님들 아까 전에 우리 성적 볼래요? 300점 60, 40. 얘가 0.8이면 B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여기까지 와도 수학의 3학년 1학기 때 B가 나왔어요. 2점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 면접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얘기할 건데 수학 면접에서 보편적으로 수학에서 창의융합 면접이 몇 문제 물어봐요? 4문제 물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물어봅니까? 생기부, 자소서, 기타 등등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가 1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1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문제씩에서 0.8점이 주어지는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심해요. 뭐 C를 갖다가 쓰나 수학이 C예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쓰겠습니다. 그럼 자신 있게 제가 뜯어 말릴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6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어머님 4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 보편적으로 합격을 하냐면 3문제 정도면 솔직히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2.5에서 2문제에서 2.5에서 3문제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인성독소 면접이 영향이 있으니까 3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3문제에서 얘가 까이면 얘는 4문제를 맞아야 돼요. 근데 4번째 문제는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은 남학생은 B 2개까지, 여학생은 B 1개까지 보통 권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는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님들 조금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변별력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 B 4개도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좀 딴 애들이랑 달라요. 거의 이게 주둥이가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재능이 입으로 모였냐? 내가 뭐 그래서 걔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들 이거 미인정 출석 그러니까 막 무단결석 돼 있으면 이게 점수 까이는 게 더 많아요. 아셨죠? 막 줄줄이 까이는데 이건 까이면 안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시험이 서답형 서술형, 즉 면접에서 서술하는 형식을 갖다가 내죠. 근데 어머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여기서 어떤 어머님이 작년에 저한테 카톡을 물어보시다. 어느 학원에서 선생님 저한테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답이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 중요하죠. 답이 중요합니다. 답 맞춰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면접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1번 답은, 2번 답은, 3번 답은, 4번 답은. 뭐였니? 물어보고 난 다음에 2번 설명해 볼래? 어머님들 코로나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번 답말해, 2번 답말해, 3번 설명해. 그렇게 갔습니다. 만약 이 학교가 물론 서술하는 거 중요한 형식이에요. 예전에는 논술형으로 내신을 봤었던 적이 있을 정도의 중요한 학교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면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량적 평가인 답이 중요합니다. 답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교재로 정확한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답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독서, 서평, 인성, 독서 중요해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부터 8시간 반만 들어가면 되고요. 생기부는 독서만이라도 완벽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적으면 넣으세요, 많이. 내신은 B 2개까지 권장이고요. 1개까지 권장인데 더 있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좀 주의하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사실은 2012년부터 한 1,500명 이상 정도 합격시켰는데 근데 제가 일정 이상 넘어간 다음에 안 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자사고, 외고하고 과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근데 영재고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다가 영재고 안 되는 애들이 하도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는 뺐어요. 아예 싫어해서. 그래서 연속적으로 저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했다 안 했다 한 게 아니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입시 트렌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악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0년 이후 사고력 면접에서는 매년 문제는 적어도 한 번씩은 적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과거 유형이에요. 아셨습니까? 지금 유형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때부터 했는데 자기주도, 독서, 인성이 나눠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꽤 오래됐어요. 아시죠? 2014년 이전인데. 근데 여기는 면접지가 3개였고요. 그때는 이제 주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갖다 자기주도해서 물어봤고요. 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아니더라도 왜 계속적으로 생기부나 자기주도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물어보는 것들이 전통이 여기서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는 공통, 2차는 개별 목록이 있었고 그 밑에는 채점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치팅이고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유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각 방에서 공통 질문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유형 2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단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발언 기회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주어주고 발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 면접을 갖다가 시켰고 그 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이 이때 합쳐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라지고 요 밑에 있는 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여기는 대기시간 20분 줍니다. 그 다음에 10분 동안 들어가서 뭘 합니까? 면접을 봅니다. 창의융합 면접은 수과학 면접을 봅니다. 과학이 작년에 안 나왔고, 그다음 재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과학을 절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올해 과학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절대로 잘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보통은 3-4문제 물어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추가 문제 물어봅니다. 최고 몇 문제까지 물어보냐면 7문제까지도 물어봅니다. 8문제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생기부, 자소서 물어봅니다. 아셨습니까? 많이 대답하는 학생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 중에서 설명은 핵심을 찔러서 수학적 용어랑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연습들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인성독서 면접은 민주쌤이랑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여기서도 공통문제랑 추가문제, 생기부 자소서 물어봤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아셨습니까? 여기는 10분 동안 주어지고 면접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면접 유형이 바뀌게 된 트렌드가 완벽하게 바뀌게 된 거는 요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2019년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집니다. 아셨습니까? 2017년도의 문제는 제곱수 배수 판정법이 나왔고요. 이건 다 정수예요. 정수가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생성, 굳이 합동식이라고, 이건 합동식 아닌데, 사실 뭐, 굳이 합동식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합동식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소수라고 할게요. 피타고라스 응계는 정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n제곱근, 12제곱근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상상카투 문제는 사진법 문제였습니다. 우리 애들 사진법 배워요? 안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겁니까? 사진법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상상고는 그런 유형들을 많이 내요. 12갑자입니다. 굳이 합동식 혹은 이건 정수의 분류인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솔직히 말해 노가다입니다. 그냥 쫙 쓰면 된다. 그래서 손가락으로만 셌어도 되는 문제다. 아피나무입니다. 얘는 원래 정확하게는 합동식입니다. 근데 그냥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달의 궁제 이거는 시계 문제랑 관련인데 과학 쪽에서 좀 더 가깝긴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바코드 문제는 굳이 합동식이라고 따질 수 있고 진법이랑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저희가 했었어요. 남자는 윤년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합동식 정수의 분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오타네요. 요거는 요 상태가 돼 있는 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선은 작년 문제는 넓이 문제 나왔죠. 그래서 기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습니까? 요거는 왜 오타가 갑자기 들어갔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주소랑 뭐가 됐습니까? 남자가 바코드였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하 문제예요. 아셨죠? 요게 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요게 2000년도가 요게 연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2015년도에는 경사 30도, 45도 문제 나왔습니다. 얘는 속도비랑 열린 문제거든요. 얘는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열린 문제였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 문제였었냐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론 나왔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016년대에는 3연체 문제 나왔습니다. 고난도, 중2, 중3, 고1, 기하 벡터 전부 다 쓰였던 문제입니다. 2022년도 남자 문제는 A4, B4 문제가 나왔고요. 달문과 중등 내신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4년 여는요. 주소와 도형 문제, 이게 기하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연도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게 위치와 넓이에 대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하는 4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0
2016년도에는 거석시와 기아 벡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때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렇게 돼 있는 사실은 벡터 문제를 연결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컵 뒤집기 문제입니다. 이건 정수로 풀어도 되고 대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선 대수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케이크 자르기 문제가 나왔고 수열입니다. 얘는 언제 나왔어요? 2019년도 유형 바뀌기 유형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형이 바뀐 후에는 전부 다 정수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기하하고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다음 해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부 다 어디를 중요시할지는 갖다가 나누셔야 돼요. 통계랑 경우의 수 문제는 2019년도에 투표 문제, 산수, 이건 완전 산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굳이 경우의 수라고 나뉠 수 있고요. 2020년도에는 A, B반 평균 및 비교 문제였습니다. 평균 통계 경우의 수. 그래서 정수 문제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거 바코드 문제고요. 윤년 문제는 그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연도를 잘못 쓴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9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은 뭐가 된다? 정수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형에서는 거의 정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머님들 보세요. 그냥 제가 2015년도는 이거는 완전히 그 토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달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년씩 차이 나요? 4년씩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4년 차이 나서, 얘들아 4년 차이 나니까 올해는 기아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4년 차이로 기아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어머님들. 이건 제가 맞춰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볼게요. 분야별로는 정수가 9문제, 기하가 4문제, 3문제, 그다음 2문제입니다. 남녀별로는 정수, 기하, 대수, 통계순이고요. 여자도 정수, 기하, 대수, 통계순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예전에 수학을 안 물어보고 과학만 물어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문제가 남학생들보다 예전보다는 적게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수학 문제는. 그리고 최신 유형은 정수 7, 기하 2, 0문제, 2문제. 아주 최신 3개년 동안은 정수와 기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고사항이지 빈출 단원에 대한 얘기지 얘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수학 개념이나 정리, 성질, 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아까 전에 예전 문제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4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냐면 꼬인 위치에 있는 애 2변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그림은 선생님한테 없어요. 상상고는 면접을 뭘로 봅니까? 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주둥이에 모든 재력이 다 모여있는 그 아이가 잘 됐던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A, C, B, D를 지웁니다라고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A, C, B, D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꼬인 위치를 지우라고 하면 꼬인 위치는 한 평면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갖다가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꼬인 위치는 대변이거든요. 상대방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A, C, B, D 써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대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지운 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를 하라고 했냐면 중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PQRS라고 할 겁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A, B의 중점은 P고 B, C의 중점은 Q며 그 다음에 C, D의 중점은 R이고 A, D의 중점은 S라고 나누시겠습니까? 그러면 면접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뭘 써야 됩니까? 중점 연결 정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무엇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수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 아셨습니까? 뭐에 합당하게? 면접에 합당하게.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면접 문제와 그 다음에 진학호에도
수학, 제가 진학후 수학을 갖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진학후 수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된다는 거 아니까 저한테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수학적 활용 능력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창의융합 면접에서 문제 해결력, 발표할 때 필요한 수학적 용어인 원리는 전부 다 제가 정리를 다 해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를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회를 먼저 해요. 그런데 자 볼게요. 여기는요. 어머님들 얘기하는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시기에는 강의 형식이 8이고요. 학생이 실습이 2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시키기만 하면 얘네들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준 거 발표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기에는 강의 형식이 5이고 실습이 5입니다. 제가 시기별로 나눠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계속 의논해가면서 할 건데요. 아이들이 발표를 이제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는 파인할 때는 학생 실습이 8이고요. 강의 형식은 사실 답지랑 질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제가 클리닉 할 때 질문을 받아서 풀어줄 건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수, 대수, 기하, 확률 통계 전부 다 골고루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적중 문제들 열심히 공부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면접, 수학 면접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회부터 클리닉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지만 수학 중요성을 갖다가 좀 고치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학 중요성 고치가 아니라 살찌만 괴롭히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괴롭혀야 중요한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장 11시간까지 제가 열심히 가르칠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기를 나눠서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솔루션을 갖다가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답입니다.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수학적 정량적 평가예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선생님마다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갖다가 애들이 들어가면 한 선생님은 이렇게 한 선생님이 주무셔요. 괜찮아. 나머지 선생님이 어차피 채점하면 그냥 점수 나와. 그리고 면접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자, 어떤 선생님은 아이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설명이 괜찮아. 그러면 힌트를 주십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게 전달하고 많이 풀리고 고생시키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뭐든지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 보고 풀어보고 시험 준비하고 시간 관리하고 그게 뭐예요? 클리닉이고 그걸 갖다 골고루 시켜서 어떻게 된다? 준비해야지만 성공합니다. 아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보다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했죠, 어머님들. 근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아셨죠?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